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미국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했죠. 다우 지수는 1.63%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2.04%,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2.83%까지 떨어지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요 며칠 사이에 생각보다 큰 폭의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역시 FOMC 회의 후 폭풍이 정말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장중에 1.558%까지 오르면서 6월 이후로 최고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금리의 상승은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고 있는 이 성장주와 기술주에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나스닥이 특히나 더 많이 빠진 거고요. 시총 1위부터 10위 사이의 빅테크 기업들도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62%, 애플도 2.38%, 구글은 3.72%나 빠졌고요. 아마존도 2.64%, 그리고 페이스북도 3.66%나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의 하락세에 힘을 보탰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 오른 만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이 차익 실현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가치가 변한 건 없죠. 실적이 안 좋다거나 기업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닙니다. 그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그거 하나로 주가는 빠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럴 때가 분할 매수의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내일의 주가를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죠. 자,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조차도 맞출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주변의 이 변동성으로 떨어지는 주가에 너무 크게 심려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를 역사적으로 보시면 이러한 일들은 너무나 많이 겪으면서도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나고 보면 그때가 세일 기간이었구나 라고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만큼 장기 투자와 미국 지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저 꾸준히 모아가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심심수양이 필요해 보이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자, 다들 힘내시고요. 어제 특히 하락폭이 컸던 배경에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 페드 의장의 발언 때문인데요. 경제 재개에 따른 공급 병목 현상 등 이런 영향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이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 몇 달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최근에 경제가 재개가 되면서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게 갑자기 소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미처 준비되지 못한 자재와 소비 품목들이 모자라게 되면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인데, 자,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현상은 페드가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지속이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지난 7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5.4% 상승률을 보이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자, 현재 페드가 예상하고 있는 2% 수준의 장기 목표치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지속이 된다면 페드 역시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로 인한 기준금리의 조기 인상 가능성이 더욱더 대두가 되면서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센트 루이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2.8%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준이 내년에 두 차례 금리 인상에 나설 수도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자, 시장이 싫어하는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죠.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정도라면 11월 FOMC 회의 때 테이퍼링의 시작은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자, 테이퍼링을 넘어서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이 악재가 좀 더 빨리 찾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제 생각엔 분명히 단기 악재가 될 수 있고 한동안 주가 조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경제가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점과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경제 활동이 본격화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로 인해 파생될 기업들의 매출 상승,
그리고 새로운 산업에서의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은 금리 인상이라는 단기 악재를 넘어서 오히려 장기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만큼 미국 시장은 견고하고 세계의 돈이 모이고 있고 투명하고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는 상승을 한다는 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증시를 흔들고 있는 것은 상원에서 합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적용 유예 여부입니다. 특히 어제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의회에 보낸 서한이 공개가 됐는데 우리는 의회가 10월 18일까지 부채 한도를 높이거나 유예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재무부의 비상조치가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을 한다면서 의회에 동의를 촉구했는데요. 자, 이 말은 10월 18일을 넘기면 진짜 미국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빨리 통과를 시켜달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10월 18일이라는 날짜까지 못을 박으면서 의회를 압박했는데요. 상원에서 어떤 결과가 언제 나오게 될지 불확실성은 또다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투심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정말 좋지 않은 소식들만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서 빅스 지수를 살펴보시면 공포 지수라고 하죠. 변동성 지수인데요. 현재 투자 심리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20%가 넘게 급등을 하면서 빠르게 투심이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FOMC 회의 이후로 안정세를 찾는가 싶더니 장기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 그리고 그로 인한 금리 인상이라는 부담감이 고스란히 시장에 녹여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지난 3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앞으로 빅스 지수의 흐름이 우상향을 해나갈지 아니면 일시적인 위축으로 끝이 날지는 향후 변화되는 상황들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연말로 갈수록 실적 기대감에 따른 주가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어쨌든 최근의 상황은 좋지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참고하셔서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세일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CNBC에서 올해 들어 13% 하락한 MSCI 중국 지수가 추가로 최대 15%까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 투자업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의 기업에 대한 이 단속이 계속되고 있어서 최악의 경우 MSCI 중국 지수가 15%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굳이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중국 정부에서도 선호하고 있는 IT 하드웨어, 클린 에너지, 국방 분야에 투자하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자, IT 하드웨어라고 하면 반도체가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클린 에너지는 전기차와 2차전지, 그리고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될 것 같고요. 중국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지만 지원하고 키우고 있는 분야는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헝다이 파산과 중국 정부의 규제 조치로 인해서 중국 시장 역시도 좋지는 못한데요. 자, 그래도 미래의 성장성을 본다면 2차전지 투자는 한 가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어제 미국 시장의 여파로 인해서 좋지가 못했죠. 코스피는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그래도 간신히 1000포인트 선은 지켜내긴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2.88%나 빠졌고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오른 에코프로 BM도 오늘은 4.59% 밀리면서 전반적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그 와중에 눈에 띄는 게 있죠. 바로 2차전지 관련 ETF와 개별 종목들인데요. 자, 최근에 많이 오른 에코프로 BM과 LNF 등은 다소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동안 쉬었던 SK이노베이션과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 등이 상승을 하면서 2차전지 대표 ETF들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포스코케미칼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키우면서 무려 7% 넘게 급등을 했죠. 자, 이렇게 빠지는 장에서도 버텨내고 올라간다는 건 정말 흐름이 너무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TF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은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산업의 성장성이 명확하다면 꾸준히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ETF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계속 우상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정말 앞으로 기대가 되고요.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투자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